날이,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 마을 이장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한 젊은이가 쓰러져 있었지요. 손에는 황금붓이 쥐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포도청 나리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젊은이가 마을에서 소문난 벙어리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벽에다 낙서만 하던 미친놈 아니었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벙어리 바보와 그가 맞이한 절름발이 신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석 달 전, 가을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28년 가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이 대감이라는 몰락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3대가 벼슬한 명문가였지만 지금은 기와가 깨지고 담장이 무너진 초라한 집이었지요. 어머님, 화수가 또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인의 말에 박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살이 된 외아들 이화수는 겉으로 보기엔 준수한 청년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벽이나 땅바닥에 이상한 그림만 그리고 있었지요. 화수는 입을 벌리며 소리를 내려 했지만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이었지요. 또 헛된 짓을, 밥이나 먹어라. 하지만 화수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수를 비웃었습니다. 벙어리의 미친놈까지. 저 집안은 이제 끝이로세. 누가 저런 사람한테 딸을 시집 보내겠어. 박씨 부인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집 마당에 내려앉더니 황금붓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 붓으로 공중에 글자를 쓰자 글자들이 살아 움직였지요. 이게 무슨 꿈일까?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점을 보러 갔습니다. 부인, 큰 복이 올 징조입니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버린 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시장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처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쯤 되어 보였는데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지요. 제발요. 저를 좀 거두어 주세요. 처자 옆에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이 절름발이를 누가 너 같은 걸 데려가겠느냐. 노파는 처자의 양부모였습니다. 어렸을 때 주워 키웠는데 이제 짐이 된다며 내다 버리는 것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처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맑고 총명해 보였지요. 저 아이를 내게 주시오. 박씨 부인이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오? 하지만 절름발이인데. 상관없소. 얼마를 원하시오? 은 200냥만 주시면. 줬소. 박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재산인 은 200냥을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처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월이라고 합니다. 박씨 부인은 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것이다. 네. 내 아들도 세상 사람들이 버린 아이란다. 벙어리에 미친 놈이라고들 하지. 하지만 나는 안단다. 우리 아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월이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절름발이인데. 괜찮다. 너희 둘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게야. 그날 박씨 부인은 월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벙어리 바보한테 절름발이 신부라니. 천생연분이로세. 하지만 박씨 부인은 태연하게 월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화수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월이를 보자 화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화수는 급히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림이었지요. 월이는 그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화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화수는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꽃밭을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진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월이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혼례를 올려야겠구나. 사흘 뒤 초라한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웃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벙어리와 절름발이의 혼례라니. 하지만 화수와 월이는 행복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어간 두 사람. 월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수 낭군님. 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월이는 다리를 만졌습니다. 제 다리는 사실 멀쩡해요. 일부러 절뚝거린 거예요. 화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번번이 잡혔죠. 그래서 생각해낸 거예요. 절름발이인 척하면 팔려갈 거라고. 월이는 일어나서 걸어 보였습니다. 다리는 완벽하게 멀쩡했지요. 미안해요. 속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화수가 손짓을 했습니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는 신호였지요. 월이가 종이를 건네자 화수는 붓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나도 비밀이 있소. 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를 쓸 수 있으세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썼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있소.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오. 왜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역모에 휘말렸소. 누군가의 모함이었지만 아버지는 죽임을 당했소. 그때 나는 진범을 봤소. 하지만 말하면 우리 가족도 위험했소. 월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약속했소. 벙어리인 척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럼 그림은 나의 언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오. 화수는 또 다른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다른 남자를 찌르는 그림이었지요. 이게 진범의 모습인가요? 그렇소.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소. 그래서 기다리고 있소. 월이는 화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요. 화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벙어리와 절름발이로 살았지만 밤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월이는 사실 무술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낭군님, 제가 어렸을 때 몰래 배운 게 있어요. 월이는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화수는 놀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양부모 몰래 밤마다 산에 가서 무술을 익혔어요. 도망치기 위해서였죠. 화수도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붓을 들고 공중에 그림을 그리자 그림이 빛을 내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별한 분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이오.
이 붓으로 그린 그림은 잠시 동안 실제가 되어 화수가 새 한 마리를 그리자 그림 속 새가 날아올라 진짜 새처럼 날아다녔습니다. 놀라운데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오. 한 시즌 정도면 사라지오. 월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렇소, 진범을 찾아낼 수 있소.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나는 용이 보인다더라. 나도 봤어. 금빛 학도 날아다니더라고.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수가 그린 그림들이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편 월이는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절름발이 연기를 멈추고 지붕 위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부인, 최판서님이 또 뇌물을 받았대요. 그 양반, 옛날에 이 대감을 모함한 것도 자기라더군. 월이는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수에게 알렸습니다. 낭군님, 최판서가 범인인 것 같아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렇소.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화수가 최판서의 집 주변에 그림을 그려 경비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월이가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보름 뒤, 보름달이 뜬 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수는 집 밖에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호랑이 3마리가 나타나 최판서의 집을 에워쌌지요.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사이 월이는 담장을 넘어 최판서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을까? 서재를 뒤지던 월이는 책장 뒤에서 비밀문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온갖 증거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이 대감을 모함한 증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해친 증거도. 월이는 서류를 챙겨 나오려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최판서였습니다. 감히 내 집에 침입하다니. 월이는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최판서의 부하들이 쫓아왔지요. 잡아라. 월이는 지붕을 뛰어다니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어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부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용이 내려와 월이를 등에 태웠습니다. 화수가 그린 용이었지요. 낭군님. 용은 월이를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최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뭐야? 용은 월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화수가 달려와 월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소? 네. 증거를 찾았어요. 월이는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판서가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화수와 월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요술쟁이를 잡아라. 저 부부가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 최 판서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요. 박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은 벙어리입니다. 요술 같은 거 부릴 리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용과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소. 분명 저들의 진리오. 화수와 월이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낭군님, 어떡하죠? 걱정 마시오. 방법이 있소. 화수는 옥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붓이 없었습니다. 붓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옥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수야, 월이야.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님. 부인은 옥졸에게 돈을 주고 잠깐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걸 바꿔라. 부인이 건넨 것은 화수의 특별한 붓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나는 알고 있었단다.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붓을 사용할 날이 올 거라는 것도.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이 붓은 정의로운 일에만 써야 한다고. 화수는 붓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화수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대한 봉황이 옥을 부수고 나타났습니다. 탈출이요. 두 사람은 봉황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잡아라. 도망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황은 두 사람을 태우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겠소.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 화수는 궁궐 앞에서 거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그림이었지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장면, 최 판서가 모함한 장면, 그리고 모든 증거들.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와 보았습니다. 저게 대체 뭐냐? 전하, 저는 벙어리 화수입니다. 화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느냐? 네, 전하. 하지만 목숨이 위험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는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최 판서의 악행, 그리고 자신의 능력까지.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경의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로다.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 판서는 체포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 최 판서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화수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었고 화수는 궁중 화원이 되었습니다. 월이도 궁궐무사로 임명되었지요. 낭군님, 우리 해냈어요. 모두 당신 덕분이요, 월이.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그림 재능과 어머니의 무술 실력을 모두 물려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벙어리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구나. 절름발이가 아니라 무사였다니. 화수와 월이는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화수는 그림으로 백성들을 도왔고 월이는 약한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벙어리 화가와 절름발이 신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속에 숨어 있지요. 벙어리로 보였던 사람이 천재 화가였고 절름발이로 보였던 사람이 뛰어난 무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내면에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부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들여다보면 누구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